화면을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암호화폐 시장이 여전히 이렇게 붉게 또 물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비트코인인데 24시간 대비해서 지금 한 2% 정도 빠졌어요. 그래서 이걸 볼까요?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요 박스권 그러니까는 FOMC 이후로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계단식 하락 계속 보이고 있어요. 근데 깊은 계단이 나왔다가 살짝 올라와서 이 하락 추세를 벗어나는데 강한 상승으로 돌파를 한 것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던 이 시간의 힘으로 밀어내기로 지금 돌파를 했습니다. 그 이후 지금 요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어제도 말씀드렸을 때가 요 박스권 안에서 움직였었는데 지금은 박스권의 하단 부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짝 좀 불안해요. 지금 맞닿아 있어요. 여기서 더 빠지느냐 아니면 또 다시 반등이 나오느냐, 아무튼 요 부분인데 오늘 밤에 나올 것 같긴 하지만 변동성이 뭐 그 전이라도 뭐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근데 일단 오늘 밤이 더 중요하다. 왜 그러느냐 이제 하나씩 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일본부터 볼게요. 일본 보시게 되면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것이 현 시점 비트의 과제가 뭐냐, 현재 기준으로 캔들 몸통이 71K 위에서 마감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반등이 나오고 71K 위에서 마감을 하지는 못했거든요. 70K 위에서 마감했는데 71K를 넘지 못했다. 그러면서 어제도 보시는 것처럼 한 마이너스 1.8% 정도 하락으로 마감을 했고 또 오늘까지도 조금 더 낙폭을 또 키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제 이제 현재 그 볼린저 밴드의 수준을 말씀을 드렸었죠. 이때가 FTX 사태 때네. 그쵸? FTX 사태 때하고 거의 지금 비슷한 수준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볼린저 밴드의 중심선이 요 21선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 21선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한데 과거 FTX 사태 때 이 볼린저 밴드가 하방으로 발산을 하고 나서 다시 이 볼린저 밴드 폭이 좁아졌던 그 기간을 보니까 어제 보니까 우리가 20일이었잖아요. 근데 현재까지 한 10일 정도가 조금 넘었기 때문에 이제 나머지 시간 안에는 더 하방으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21선은 뭐 계속 떨어질 테고 하루하루가 갈수록 떨어질 테고 코인의 가격은 좀 올라가면서 이제 하루빨리 좀 21선 위로 올라가는 것이 우선이다,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 21선이 78K예요. 근데 이 비트코인 가격은 68K니까 한 $10,000 정도 차이가 납니다. 어제는 79K, 그 다음에 69K였는데 가격은 또 떨어져가지고 21선은 계속 떨어지겠고 어쨌든 지금 한 $10,000 정도 차이가 난다. 그래서 주봉으로 보시게 되면은 일단 제가 이 상승 채널의 요 하단을 깨고 떨어졌을 때 그때 일단 여기 깨졌기 때문에 하방을 열어둬야 된다. 그래서 지난주를 기점으로 이제 그 당시에 지난주를 기점으로 상승 채널을 확실히 깼다라는 것은 하방이 열렸다라는 것이다 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 첫 번째가 69K였습니다. 이 69K가 지난 사이클의 최고점, 지난 사이클의 최고점 69K. 근데 지금 주봉상 69K를 지켜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마감을 보시면 지난주가는 그 엄청난 폭락세, 그래서 60K까지 찍었었죠. 근데 주봉 마감은 70K에서 마감을 했었습니다. 어쨌든 69K를 지켰는데 근데 현재는 지금 68이니까 살짝 깨졌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이제 이번 주 주봉 마감까지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9시에 마감이 되니까 설 연휴가 또 있죠. 그때 이제 마감이 되니까 과연 이 69K를 지켜주느냐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주 69K를 지켜주는지 그것을 일단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또 뭐 좀 희망 회로를 굴려보자면 이 69K까지만 딱 지켜주고 올라가야 되는 그런 흐름인데 그게 단독적으로 비트코인만 나올 수는 없는 상황이죠. 그렇기 위해서는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매크로가 받쳐줘야 됩니다. 어쨌든 현재 지금 상황에서 주봉상 보시는 것처럼 3주, 이번 주까지 4주 연속 하락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끊어내는 흐름이 나와야 되는데 그것이 이번 주가 될지 일단 봐야 된다. 근데 또 오늘 밤이 있죠. 오늘 밤이 좀 이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요하게 말씀드린 매크로가 도와줘야 된다, 받쳐줘야 된다. 미 증시 어제 어떻게 마감이 됐느냐 보시는 것처럼 얼룩덜룩합니다. 얼룩덜룩한데 마냥 약세도 아니지만 중요한 거는 이 빅테크의 AI 주들이 좀 힘을 써야 되는데
그 전날에는 이제 좀 상승이 나왔었죠. 그러다 보니까 또 어제는 이렇게 전체적으로 좀 빠지는 움직임이 나왔었다. 그래서 3대 지수로 보시게 되면 다우는 그래도 0.1% 올라가지고 어제 다시 한번 또 사상 최고가를 경신을 했습니다. 근데 S&P 500이 마이너스 0.3% 정도, 나스닥은 마이너스 0.59% 정도로 하락으로 마감을 했다. 그래서 5분봉으로 볼게요. S&P 500의 5분봉으로 보게 되면은 어제 장 시작이 이때잖아요. 밤 11시 반에 장 시작이 됐는데 이 노란 색깔이 이제 비트코인이죠. 근데 지금 보시면 노란 색깔이 쭉 떨어지잖아요. 이때 급락을 한 게 아니라 아신 분은 아시겠지만 네 장은 계속 돌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24시간 돌아가는 게 아니고 아침 6시에 마감을 했다가 또 아니 아침 6시 그죠. 마감을 했다가 이제 밤 11시 반에 다시 장이 열리면서 요 공백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공백 기간 동안 비트코인이 떨어졌으면 이렇게 그냥 한 번에 표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뭐 급락이 나왔던 건 아니고 한 어제 아침만 해도 한 70K를 좀 넘었었거든요. 71K까지도 터치했던 걸로 생각이 나는데 그런데 이제 어제 장 마감했을 때는 거의 한 68K, 69K 고선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떨어지는 것처럼 나오지만 어쨌든 이렇게 시작이 미 증시가 시작이 되고 나서 비슷한 흐름으로 갔어요. 비슷한 흐름으로 갔다. 근데 결국에 S&P 500도 하락 마감을 했었고 그래서 지금 일단 나스닥이 아니라 S&P 500부터 보시게 되면은 이틀간 좀 상승을 하는가 싶더니 어제는 하락 마감하면서 그럼에도 이 21선은 깨지 않았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수렴에서 이 수렴이 일단 이탈했지만 어쨌든 이 사상 최고가를 넘어서느냐 마느냐 그러니까 이 수렴의 그 끝에 상단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그 끝에서 계속 지금 멈칫멈칫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이 S&P 500이 지금 6,941포인트거든요. 7,002를 터치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때가 이 최고가 기준이고 종가 마감으로는 아직 7,000을 단 한 번도 넘어서질 못했어요. 그러니까는 지금 S&P 500은 7,000을 넘어서느냐 마느냐, 종가 마감을 7,000 위에서 하느냐 안 하느냐를 보면 됩니다. 근데 현재 6,940, 7,000을 터치를 했지만 마감한 적은 없다. 그래서 S&P 500이 7,000을 넘어서서 뭔가 이제 분위기가 바뀌었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계속 여기 위에서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겁니다. 왔다 갔다 하고 있다. 나스닥도 비슷합니다. 나스닥도 이틀간 상승을 하다가 어제는 좀 다시 이 상승분을 일부 반납을 하는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21선과 51선이 데드크로스가 나가지고 살짝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제 21선이 더 밑으로 내려왔다. 다시 올라가가지고 또 골든크로스를 만들어야겠죠. 이때처럼 만들어야 되는데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다. 어쨌든 나스닥도 마찬가지로 더 올라서가지고 이 사상 최고가 작년 10월에 찍었던 사상 최고가를 넘어서야 되는데 아직은 그렇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던 미 증시가 올타임 하이를 두고 여기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약간씩 떨어질 때마다 비트코인은 더 발작을 하면서 지금 이 시즌 종료의 그 기준선을 뚫고 지금 내려간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올라가야 돼요. 올라가면은 같이 올라갈 수 있는데 만약에 올타임 하이를 넘어서지 못하고 조정장을 겪는다. 그러면 이제 제가 어제 엊그제도 말씀을 드렸던 비트코인 200주선, 이동평균선, 그 다음에 MVRV 1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도 열어두고 봐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만큼 지금 이제 200%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오늘 밤 왜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느냐, 방향성이 왜 나올 것으로 말씀을 드렸느냐, 아까 우리가 채팅창에도 잠깐 얘기가 나왔지만 오늘 이 고용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지난주 금요일날 발표가 돼야 되는데 일부 셧다운 때문에 미뤘던 것이 이제 오늘 밤에 발표가 돼요. 그래서 10시 반에 비농업 고용지수, 그러니까 신규 일자리가 얼마나 창출이 됐느냐, 그리고 실업률이 어떻게 되느냐가 발표가 되는데 일단 예측은 한 6만 건 정도, 이전 달에는 5만 건이었는데 한 6만 6천 건 정도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과연 실제로는 어떻게 나올까가 중요하고 실업률도 지금 4.4, 4.4로 동일하게 보고 있어요. 전달하고. 근데 과연 어떻게 나올까? 이 고용지표가 오늘 발표가 되는데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기사였었죠. 일자리를 찾으려고 돈을 내고 있다. 구직자들이. 그래서 얼어붙은 미 고용시장에 민낯해서 평균 구직 기간 6개월
채용률이 평균 구직 기간이 6개월이고 6개월이 소요된다는 얘기고 채용률이 코로나 이전보다도 낮다. 그래서 팬데믹 후 처음 실업자가 일자리보다 많아졌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일자리를 찾으려 돈 낸다. 보통은 이제 기업들이 좋은 인재를 찾아주세요 하고 돈을 내는데 근데 지금은 구직자들이 내 일자리 좀 알아봐 달라. 그러면 내가 고용돼서 돈을 주겠다. 지금 그런 식으로 고용시장이 얼어붙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또 이 백악관 경제위원장 케빈 헤셋 이분이 이제 차기 연준 의장이 될 거라는 그 엄청난 기대를 갖고 있는데 결국엔 안 됐죠. 이분이 여전히 지금 백악관 경제위원장으로 트럼프 옆에 앉아 있는데 그런데 고용 성장이 둔화되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1월 고용 보고서 발표 앞두고 고용 성장 기대치 하향 조정했다. 그러니까 이 트럼프 입장에서는 고용 둔화가 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치적의 이제 걸림돌인 거죠. 트럼프가 당선이 돼서 경제가 잘 돌아가고 실업률도 낮아지고 서민 경제가 잘 돌아가는 그런 것을 보여줘야 되는데 고용이 둔화가 됐다는 얘기는 치적의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초반에는 트럼프가 당선되고 초반에는 바이든 정권의 핑계를 댔으면 됐어요. 바이든이 못했기 때문에 그 기조 효과로 지금 여태까지 나빠졌던 건데 이제 1년이 지났잖아요. 더 이상 그 핑계, 바이든 핑계를 대기가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케빈 헤셋이 고용이 지금 둔화된다라고 어느 정도 밑밥 깔기를 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지금 이런 얘기가 나왔던 거죠. 그리고 오늘 발표가 됩니다. 오늘 발표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이제 상승이냐 하락이냐 일 텐데 여기서 보시면 고용 보고서 앞두고 미선물이 일제히 상승하고 있다. 나스닥이 0.27%.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현재 시점에 미선물 시장을 볼게요. 다우가 0.27, S&P 500이 0.3, 나스닥이 0.4%니까 상승을 보이고 있어요. 0.4. 근데 아까 이 기사는 0.27이니까 이 기사가 나왔을 때보다도 살짝 더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미선물 시장이 어쨌든 지금 상승을 좀 보이고 있는데 뭐 그렇다고 큰 의미 있는 뭐 상승은 아니죠. 그래도 0%대니까. 그래도 어쨌든 상승을 보이고 있다. 고용보고서 앞두고 왜 상승을 보이고 있느냐? 지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고용보고서가 둔화한 것으로 드러나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을 높여줄 것이란 기대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니까는 고용이 둔화가 되니까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을 높여줄 수 있다. 그것 때문에 지금 상승을 하는 거다. 라고 이제 이 기사는 나온 건데 근데 저는 이것은 그냥 전형적인 이유 끼워 맞추기일 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진짜는 오늘 고용지표 발표 후에 이제 미국 증시 본장에서 방향성이 나올 것 같다. 그래서 이 고용 발표를 어떻게 사용을 하느냐일 텐데 지금 미국 증시 기준으로 해서 올타임 하이를 두고선 뻗어나가지 못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아까도 봤지만 올타임 하이 넘어서느냐 마느냐 그 부분에서 넘어서지 못하고 지금 계속 여기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어쨌든 탄력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고용 발표가 나오고 어쨌든 둔화가 될 것으로 좀 예상이 되잖아요. 그것을 하락 재료로 사용을 해서 하방으로 갈지 아니면 지금 이 기사대로 금리 인하의 그 기대감을 다시 키우게 되면서 상승 재료로 갈지는 까봐야 한다라고 봅니다. 오늘 고용 발표가 아마도 둔화가 된 것으로 이제 케빈 헤셋이 밑밥을 깔아두는 것을 보니까 아마도 지금 고용이 둔화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을 시장이 어떻게 사용을 할지 상승 재료로 금리 인하 기대감을 키우는 그러면서 상승 재료로 사용을 할지 아니면은 지금 우리가 아까도 봤지만 이 올타임 하이를 두고선 넘어설 듯 하면서 계속 밀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확실하게 밀리는 그 하락 재료로 사용을 할지는 오늘 밤 결정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는 어느 쪽으로 가도 다 말은 되겠죠. 그러니까 다 이게 끼워 맞추기가 가능한 거다. 만약에 고용이 안 좋다는 얘기는 경기 침체 우려를 낳는 거니까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하락의 재료거든요. 근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요것이 또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요것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어젯밤에 제가 저희 멤버십 텔방에는 공유를 했지만 어제 미국의 소매 판매가 발표가 됐습니다. 예측은 0.4, 근원 소매 판매는 0.3%로 이제 조금 이제 올라갈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실제로는
0%였어요. 0%. 그래서 이 기사를 보시면 미국의 12월 소매 판매가 0%로 정체, 예상치를 크게 하회했다. 가계 생활비 부담으로 연말 쇼핑 시즌 지출 억제. 그러니까는 연말이면은 사람들이 조금 소비를 많이 하는데, 근데 그것이 0%로 정체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 소비를 줄이는 K자형 경제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어제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 미국의 경우 경제 성장의 핵심이 바로 소비에서 나오죠. 비의 상당 부분은 소비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매 판매도 비중 있게 보는 데이터 중 하나인데, 어제 고용지표, 그러니까 그 전날에 고용지표 둔화 시그널 나왔는데 소매 판매도 약간의 좀 불안한 이런 시그널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어제 이게 발표가 되고 나서 이것 때문에 크게 시장에 충격을 가져다 주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연준이 돈을 풀어야 하는 명분은 조금씩 쌓이고 있는 듯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던 연준은 결국에는 돈을 풀 수밖에 없다. 금리 인하를 해서 풀든 양적 완화를 해서 풀든 돈을 풀 수밖에 없다. 근데 지금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고용이 좀 둔화되고 있고, 거기에다 소매 판매까지 지금 연말 특수 그 기간 시즌인데도 불구하고 정체가 됐어요. 이 얘기는 불안한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 연준은 돈을 풀 수밖에 없을 텐데, 근데 문제는 어제도 말씀을 드렸듯 그 과정이 힘든 겁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금융시장이 불안해지면 어쨌든 주식 가격 폭락하겠죠. 주식 가격 폭락하면 가장 유동성 회수가 쉬운 코인 시장은 더 빠질 거고, 그러면 어쨌든 빠지면 가계 소비 위축, 기업 매출하고 투자 여력도 감소하니까 기업이 위축되고, 그러면 실업률이 또 빠지고, 그렇게 악순환이 되면서 결국에 연준은 돈을 풀 수밖에 없다. 돈을 풀면은 이제 또 자산 가격은 다시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이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게 힘들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어제 소매 판매가 발표가 됐는데 이렇게 안 좋게 나왔고, 더구나 오늘 이제 고용 발표가 나올 텐데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단기 방향성이 결정될 가능성이 매우 커 보인다. 아마 오늘 밤 10시 반이거든요. 10시 반에 어떻게 나오는지를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걸 보면 어쨌든 지금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소비 둔화가 되고 있다. 그래서 10년물 금리 4주 만에 최저치, 경기 둔화 시도라고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12월 소매 판매 보합의 소비 둔화 우려 확대. 그래서 뭐 금리가 10년물, 30년물 금리가 4주 만에 최저 수준이다. 근데 4주 뭐 떨어졌지만 그래도 지금 높은 상황이 하거든요. 4주 만에 최저 수준하는 거고 뭐 4달도 아니고, 어쨌든 이것이 패드워치 금리 인하, 3월에 금리 인하 가능성에 반영을 하고 있다. 그래서 보니까 그럼에도 지금 금리 동결이 79.9%인데 금리 인하가 20%거든요. 근데 조금 이게 올라오고 있는 겁니다. 어제 하루 전만 하더라도 금리 인하가 17%였고 일주일 전만 하더라도 9%였어요. 그러니까 조금씩 올라오고 있긴 하다. 근데 지금 이 FOMC가 3월에 언제 열리느냐? 3월 18일. 그러니까는 이제 한 달이 조금 더 남았죠. 시간이 남았다. 과연 또 한 달이라는 시간 동안 어떻게 변할지를 봐야 됩니다. 어쨌든 현재 상황은 이렇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이야기 보고 또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